네, 반갑습니다. 두 번째 큰 꼭지의 마지막에 해당되네요. 정리가 되겠습니다. 부자들의 성격과 기질 리더십. 우리는 나를 알고 상대를 알면 100번 싸워서 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손자병법을 넘어서는, 나와 너를 알게 되면 모두가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고요. 나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모두가 이기는 21세기의 윈윈을 넘어서는 상생 리더십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것을 실천하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나를 아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을 아는 겁니다. 나를 아는 게 먼저고요. 두 번째, 세상의 사람들을 아는 거죠. 그럼 이제 나를 알고 상대를 알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말,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가 나오게 되겠죠. 비즈니스 현장에서 하나의 사례를 들어볼 수도 있겠습니다. 가정에서 사례를 통해서 비즈니스에서 이것이 어떻게 발전되고 어떻게 부자가 되는데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지 하나의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박 사장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박 사장이 좀 신중한 사람이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사교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늘 살면서 아내가 이해가 안 돼요. 어느 날 커피숍을 갔습니다. 신중한 박 사장 어디 앉기를 원해요? 환한 이 빛 아래 아니면 어둠쿵쿵한 벽에. 당연히 신중한 남편은 눈에 안 띄는 곳에 앉기를 원하죠. 그런데 이 사교인 부인은 어디 앉기를 원할까요? 가장 밝은, 가장 중심에 사람들의 이목에 눈에 띄는 곳에 앉기를 원하죠. 종전에 박 사장은 그런 아내가 너무 이해가 안 되고 화가 나서 늘 그를 보면 불만이 많았어요. 짜증이 났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늘 화가 난 채로 살았어요. 그리고 오래 살다 보니까 아내가 믿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가 또 만나는 사람마다 약간 비슷하게 어떤 사교적인 것들이 나오면 막 화를 내고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특히 김대리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김대리가 하는 말을 보면 아내가 떠올랐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런 패턴의 사람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조차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가 나와 너를, 세상의 사람의 성격과 기질을 몰랐을 때의 과거의 박 사장이었고요. 이제 박 사장이 세상의 사람의 성격과 기질을 이해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귀여운 거죠. 아내가 사교형이라서 사람 많은 눈에 띄는 곳에서 이렇게 앉기를 원하는 게 귀여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그 사람을 드러내는 특징이니까. 아, 맞아. 우리 아내는 그래. 그래서 내가 참 그때 참 특이하게 봤지. 나와 다름으로 해서 얼마나 귀엽게 봤던가. 연애 시절이 떠오르는 거죠. 나는 정말 그 대학 다니면서 미팅도 많이 안 해봤어요. 신중한 사람들 미팅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팅 첫 자리에 어떻게 끌려갔는데 아내가 처음 보자마자 막 스스럼없이 말을 붙였고 웃었고 환하게 말했고 명랑하게 재밌는 이야기를 했고, 그게 얼마나 환상적으로 보였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를 좀 알게 되면 이해의 폭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혹시 대립을 하더라도 맞아, 아내는 사교형이니까 그렇지 뭐 하고 한 발 좀 물러서는 거죠. 만약에 사교형도 신중형이 불만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사교형은 또 사교형대로 신중한 사람을 만나서 상처가 가슴에 있을 수 있어요. 이쁘면 이쁘다고 말을 해줄 것이지, 이쁘다는 말을 하나도 안 하고 머리에 써 여보 나 이쁘지 그러면 얼마 줬어? 이런 거나 물어보고 얼마나 가슴에 상처를 줍니까? 그죠? 그 돈이 뭐라고. 예를 들면 이렇게 하던 관계에서 이제 직장에 가서 또 김대리에게 아유 저 김대리는 또 마음에 안 드는 행동, 이게 아니라 이제 이해했잖아요. 그래서 김대리를 참 어떻게 하라 그랬지? 오바해서 와 우리 김대리 정말 끝내주네. 어떻게 점심 먹고 이렇게 더운 날씨에 맞춰서 아이스크림을 사온, 야, 그 마음이 정말 바다 같다. 이렇게 오바를 해주면 김대리도 박 사장이 이상해졌네. 처음엔 그러겠지만 계속하면 그 사람 괜찮아. 그죠? 우리가 남이야? 우리는 형제 같은 거야. 뭐 그러면서 애사심도 발휘하겠죠. 그러니까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상황별로 다른 것처럼 또 성격과 기질별로도 다른 겁니다. 이렇게 되면 주도사기 안정신주의 조건 아픔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박 사장이 어떤 신규 프로젝트를 합니다. 이럴 때 누가 선봉장을 서야 되겠습니까? 직장 내에서 주도형이 그 일을 밀어붙일 때 일이
가능하죠. 신규 프로젝트는요, 대충 해서 절대 안 됩니다. 밀어붙여야 돼요. 밀어붙여야 되는 겁니다. 자, 밀어붙이면 반드시 일이 됩니까? 좋은 플랜, 좋은 계획서가 나와야 되겠죠. 그걸 누가 만듭니까? 주도, 안정, 신중, 사교, 신중이 만들어줘야죠. 좋은 계획서를 가지고 그 계획대로 주동이 밀어붙입니다. 밀어붙이다 보면 반드시 어떤 프로젝트에는 문제가 생겨요. 그죠? 크레임이 생기기도 하고, 민원이 들어오기도 하고, 뭐 건축을 한다 그러면 주변에서 민원이 좀 들어옵니까? 주동이 가서 대판 싸우고 오겠습니까? 사교육이 가서 해결을 해야죠. 만약에 신중에 가면 더 크리티컬하게 분석하다가 문제를 크게 부풀려 올 수도 있어요. 안정인들은 비교적 가서 얘기를 묵묵히 들어보고, 아, 그러셨군요. 힘드셨겠네. 네,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오면 문제는 또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사교육은 듣고 상대방의 말에 감동을 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드셨겠군요. 그 먼지와 그 소음과 생활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자기 말에 자기가 감동받았어요. 그 말에 그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런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사업이 끝난 건 아니죠. 이 사업은 계속 꾸준히 가야 돼요. 이런 것을 또 마지막에 열매, 과실까지를 통해서 기업 성장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안정형이 되겠죠. 따라서 주도사기 안정 신중별로 누가 좋고 누가 나쁜 건 없습니다. 다만 있다면 무엇이 있냐면 인간에게 누누이 강조하지만 의식의 레벨이 있습니다. 과거에 아내가 밝은 곳에 가서 조금 비싼 옷 입고 남의 눈에 띄려고 그러면 아휴 철없어 보이던 그 손가락과 그 부정의 마음이 이제는 이해되고 그냥 귀엽게 받아 넘겨주는 그런 아량의 마음으로 바뀌는 거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거 뭐냐면 의식이 성장한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의식을 성장시키는 방법을 뒤에 가서 설명드리겠지만 우선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첫 번째 실천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면 내가 주부라면 사회 봉사를 하십시오. 내 집 앞을 쓰십시오.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학교에 뭐 밥 해주는 봉사를 한다. 이거 굉장히 불편한 일이고 굉장히 좀 낮은 자리로 가는 일이에요. 그죠? 그렇지만 앞집에 있는 순이 엄마가 가자고 해서 할 수 없이 끌려갔지만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그 일 자체에서 보람을 느낄 때가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의식이 성장한 겁니다, 여러분. 부자는 낮은 의식으로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부자는 높은 의식으로 만들어지는 이게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너지를 키우는 방법이 사실은 아직까지의 교육의 이론으로는 없다라고 알려졌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없는 게 아니라 좋은 책을 읽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봉사를 하십시오. 이게 가장 빠른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면 어떤 수준까지 가느냐면 세상 사람들을 만나서 화가 나고 정말 욕을 해주고 싶었던 그 사람에 대해서 그냥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수준이 됩니다. 올라가요.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나는 부자의 근처로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끌어당길 에너지로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내려가는 것처럼 돈은 낮은 에너지에서 강한 에너지로 끌려가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지금 제 강의를 듣고 계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왜 돈을 벌어야 됩니까? 돈을 왜 많이 갖고 싶습니까? 그 돈으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친족을 위해서, 나의 어떤 꿈을 위해서 여기서부터 시작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 질문을 계속 제가 20번만 던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가족이 부를 잃었습니다. 가족이 세계 여행을 했습니다. 가족이 기업을 10개씩이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배의 재산이 늘었습니다. 이제 뭘 하시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이룬 뒤에는 반드시 이 세상을 위한 기여가 나오게 돼 있어요. 이 기여가 가장 강력한 돈을 끌어들이는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면 윤리의식이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왜 윤리 경영이라는 말이 나온지 아십니까? 기업은요 돈 안 되는 건 절대로 안 합니다. 윤리 경영을 해야 돈이 벌리기 때문에 윤리 경영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지금 자녀들에게 너만 잘해 친구들 보지 마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 가난하게 살아 라고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왜? 낮은 에너지로는 돈을 끌어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너만 잘해서는 안 돼. 네 주변의 친구들을 봐야지. 함께 가야지.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아이를 부자로 만드는 의식교육이고 인성교육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도사기 안정 신중을 통해서
의식이 낮을 때 그 성격의 단점이 나온다고 말씀드렸고요. 의식이 올라가면 모든 자기가 갖고 있는 성격의 장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일을 맡으면 주도적으로 밀어붙여서 일을 해내는 어려운 일도 맡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일을 완벽하게 분석적으로 계획할 수 있는 능력도 나오는 것입니다. 과거에 성공한 사람들을 보세요. 보면 정말 주도사기 안정신중의 장점들을 잘 사용한 사람들이 이 시대의 성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도 교도소에 가서 가끔 이제 봉사를 합니다. 노래도 하고 하는데 그때 보면요, 그분들 중에 참 이 변화된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과거의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도사기 안정신중의 나쁜 점들을 그냥 탁탁 얘기하는데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윤리의식이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요, 의식이 올라가는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부자가 되기 위한 내가 워밍업, 준비가 된 겁니다. 여러분, 부자를 원하십니까?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낮은 수준에서 더 높은 수준으로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의식에 대한 성장입니다. 모든 사람은 높은 의식의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러나 자신만 모릅니다. 왜? 한 번도 낮은 수준의 조건이 완벽해진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은 왜 돈을 버셔야 됩니까? 왜 많은 돈이 필요합니까? 첫 번째 대답한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그 뒤에 그것으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또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제가 20번을 물어봤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대답이 나오시겠습니까? 여러분 써보세요. 반드시 여러분 이 세상은 기여가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안에 있는 진짜 여러분 안에 탁월성이고요. 여러분 안에 있는 진짜 자아고 리얼 셀프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갖고 사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부자가 되는 첫 번째 방정식입니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